부자가 되는 상상을 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요? 저는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도 가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건강을 상상한 사람이 건강해졌나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픈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그리 새겨들을 만한 가치조차, 반박할 가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지금 저는 이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푸아! 자, 포뮬리 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요거 포뮬리들이 요청을 했었던 책 중에 하나인 네빌링이라는 책입니다. 네빌링. 저는 사실 근데 이게 책 제목이 네빌링이고, 그리고 이제 33개의 계단이잖아요. 이게 네빌 고다드 님이 책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이 다 33개의 계단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책도 이제 네빌 고다드 님의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여태까지 네빌 고다드의 책을 번역을 해주셨던 이제 리그파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이분이 직접 쓴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빌 고다드만 팠던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네빌 고다드의 정수를 풀어놓은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은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몸풀기 내용이고, 다음 시간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내용인데, 오늘의 몸풀기 기본적인 내용들이 없다면 다음 주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자면은 네빌 고다드의 책보다 이 책을 초보자분들한테는 추천을 합니다. 초보자분들한테. 왜냐? 되게 디테일하고 착하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문체로 써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자기계발서 보면은 당연히 안다는 전제 하에 넘어가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도 다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기 때문에 정말 볼만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함이 느껴집니다. 책에서 이 사람이 진짜 친절한 사람이구나, 되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네빌 고다드의 책들을 그 다음부터 사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책은 독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잠재의식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가져다 썼어요. 앞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잠재의식을 통해서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그냥 네 생각은 현실이 돼 라고 말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고 받아들이기가,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부감이 굉장히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부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잠재의식이라는 표현을 빌려와서 잠재의식에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7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이가 차에 깔리게 되자 아이의 엄마는 초인적인 힘으로 자동차를 들어올립니다. 전쟁터에서 급박한 상황에 처한 작은 체구의 병사가 자신보다 몇 배는 큰 무기들과 군수품을 산 꼭대기까지 옮깁니다. 최면에 걸린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동전을 구부립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납득하기 힘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디에서? 잠재의식의 영역에서.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팩트라고 믿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의 이런 법칙들이 모두 다 불변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의심해볼 여지는 있다, 일반인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당신이 모르는 영역, 이 잠재의식의 영역에서는 당신이 상상도 해본 적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런데 잠재의식은 이런 초월적인 현상에만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아주 가까이에도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기쁜 것도, 혹은 우울한 것도,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도, 혹은 건강한 것도,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혹은 충만한 것도, 내가 부지런한 것도, 혹은 게으른 것도, 내가 의지가 강한 것도, 혹은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지금 성공한 것도, 혹은 실패한 것도 모두 다 잠재의식 때문입니다. 자, 상상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잠재의식을 바꿔서 현실을 바꾸는 방법, 그것을 네빌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을 들으면 별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허황된 얘기처럼 들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랬습니다. 상상의 현실을 창조한다고? 도대체 어떤 미신에 사로잡히면 저런 황당한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걸까?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반박하는 것도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요? 저는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도 가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건강을 상상한 사람이 건강해졌나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픈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그리 새겨들을 만한 가치조차, 반박할 가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지금 저는 이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종교에 빠지듯 갑자기 꿈에서 어떤 존재를 만나서 귀의하게 된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고 지금은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이성과 격리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과학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 명제를 받아들이게 된 것도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바뀌는 이유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오해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교정해줄 올바른 정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걸 왜 읽었냐면 굳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끌어당김과 관련된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고 말하는 책들을 보다 보면은 저자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처음에는 야 그런 게 어딨냐, 너무 그 논리에 맹점이 많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거는 잘 몰랐을 때고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됐을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죠? 아, 이게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이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봤을 때 아 이게 정말로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는 이유는 이제 이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세히 모르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알아본다면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의 예시 사례로서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27페이지,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약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여지를 주는 그런 이제 글들이 계속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제가 읽을 거거든요. 다 읽진 않고 핵심적인 것만 읽을 건데, 읽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나는 이걸 믿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 한켠에,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서죠. 잠재의식 속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법칙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인 사람이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짧은 시간에 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좋은 상상을 하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상상을 많이 하세요.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해들은 사람은 이 축소된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또 축소가 되게 됩니다. 게다가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를 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상이 덧붙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어쨌든 답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건 네가 일상의 노력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노력을 안 하면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자신의 왜곡된 생각을 덧붙입니다. 혹은 종교인이라면은 그건 네 업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업 카르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곡과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왜곡과 변질은 한 개인의 오해에만 머물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이런 것들이 책으로 지필이 되거나 강연으로 이어져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한 줄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상상이 현실이 된다, 혹은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실은 그 한 줄의 문장에 얼마나 오해 여지가 많습니까? 그죠? 그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을 한 줄로 표현하니까 수많은 오해가 생기고, 그 축약된 한 줄의 문장도 또 그걸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할 때는 더 축약이 되고, 그리고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진리가 아닌 것들,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게 진리인 것 마냥 그 진리에다가 덧붙여서 말을 하니까 이것이 자꾸 왜곡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노력을 안 하면 이뤄질 수 없어라든가 네 업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곡된 생각이라고 저자가 말을 하죠. 그죠? 왜곡된 생각이다. 노력을 안 해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업에 상관없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 문맥상의 의미로 봤을 때, 그쵸?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보면서 이건 제가 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있었거든요. 자, 5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부터. 자, 앞서서 현재의식은 이성과 감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외부 세상을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깥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현재의식을 바깥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혹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인 세상을 인식한다고 해서 객관의식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잠재의식은, 자 이게 중요한데, 자 반면에 잠재의식은 현재의식과는 다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인식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은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을 인식, 대상으로 한다. 자,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라고 의심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라고 느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만을 인식의 대상으로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믿음을 인식의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믿음이 현실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 믿음은 사실은 잠재의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 현실에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만을 현실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사실은 뒤에 가면은 직접적인 표현도 나오긴 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한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난했다가 돈을 많이 벌면은 외부적인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외부 세상을 인식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식은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외부 현실은 그대로인데 나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기고 있다가 내가 부자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현재의식이 인식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잠재의식이 인식하는 것은 변합니다. 그렇게 잠재의식이 인식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면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쪽의식 혹은 주관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병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잠재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 그걸 토대로 현재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건강하다 라고 선언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그의 진심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들 말을 하는데 잠재의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뻔히 힘이 빠져있고 어떤 부위는 쑤시고 어떤 부위는 아픈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로부터 계속 병약한 몸을 지녀왔던 내가 하루아침에 저런 선언으로, 저런 말로, 저런 상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을 스스로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각이 그건 거짓말이야, 야 그 뻔한 거짓말이 너도 알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통상적인 주장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이 법칙, 저는 이제 포라크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여러분이 안다라고 표현하는데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막 떠오르시나요? 그 다음 이야기들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부자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건강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어떤 행복한 사랑이고 연애다 라고 선언하고 상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실 세상에 돌아오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연히 잠재의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혹은 오히려 반대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이 풍요를 상상하고 부자를 상상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상상을 하면서 마음 한켠에 저렇게 되면 진짜 좋을 텐데 지금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오히려 결핍을 느낀다면, 풍요와 부를 상상을 했지만 오히려 결핍해지는 상황들이 오기도 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비싼 어떤 물건이나 차나 집 이런 것들을 상상을 했을 때 상상을 할 때 좋아야 되는데 결핍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죠? 잠재의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네,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의식이 혼미할 때 상상을 해서 무의식의 쐐기를 박아줘야 하는군요. 그쵸? 이거예요. 근데 이걸 좀 놓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았나요?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그냥 멀쩡히 깨어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상상을 하는 거죠. 나는 부자야. 근데 받아들이지는 않고, 응?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잠 다 깬 다음에 상상하고, 자기 전에 정신이 막 똘망똘망하고 멀쩡할 때 그때 상상하고, 사실 그랬는데 아무런 변화 생기지도 않고. 자, 53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최고의 주범은 이성과 감각입니다. 나는 건강하다는 새로운 선언을 막는 것은 이성과 감각의 현실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각이 잠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과 감각이 잠들어서 그 활동이 둔화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멈추게 된다면 우리의 새로운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각이 잠드는 시간이 있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과연 어떤 시간이 그럴까요? 언제 우리가 상상을 하면 좋다고 했죠? 잘 알아야 돼요. 봐봐요. 우회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자기 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잠들기 직전, 약간 잠과 비슷한 상태, 약간 몽롱한 상태,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상태예요. 약간 잠들랑 말락할 때, 약간 의식이 혼미할 때, 지금이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될 때, 이게 지금 현실인가? 지금 여기 어디지? 약간 이럴 때가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비몽사몽 할 때, 삼천배하고 의식이 혼미해질 때, 이럴 때 괜찮아요. 사실 내가 진짜로 진을 다 빼놔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기진맥진해서 생각할 여지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막 진짜 당장 뻗을 것 같을 때, 그때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괜찮고 막 몽롱할 때, 그때,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들으면서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자기 전에 하긴 했는데 되게 정신이 막 똘망똘망할 때 있잖아요. 정신이 되게 바짝 서 있을 때, 그때 상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잠들기 직전에 하라고 하면 잠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상상을 하기 전에 잠들기 때문에 아예 좀 멀쩡할 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분들이 혹시 방송을 보신다면은 다시 한번 몽롱할 때 다시 재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이 좀 깨어있을 때 상상을 연습을 해놓고 이제 몽롱한 순간에 연습했던 것들을 떠올리는 거는 훨씬 더 좋죠. 왜냐면은 그냥 갑자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맨날 하던 상상을 그 몽롱한 순간에 떠올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트랜서핑,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원하는 장면 하나를 평상시에 훈련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그 트랜서핑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을 여러분이 이제 잠들기 직전에 끼워 넣는 거죠. 그 몽롱한 순간에. 이 리그파님은, 저자는 잠과 비슷한 상태를 최고의 상태라고 봅니다. 최고의 상태. 왜냐? 명상 상태랑 또 다른 상태가 있는데, 하여튼 이 세 가지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나머지 두 가지 상태는 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잠과 비슷한 상태는 누구나 잠들기 직전에 오기 때문에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하다 이거죠. 어쨌든 그건 뒤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소원을 녹음해놓고 자기 전부터 틀어놓고 잠자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잠들기 직전에 나도 모르게 듣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괜찮죠?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55페이지를 보면은